변호사 3만 명 시대. 매년 1,500명이 넘는 신입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예전보다는 변호사를 만나기 수월한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송사에 휘말려 불안한 의뢰인들이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소송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불성실한 이른바 불량 변호사를 만나서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부모의 분묘를 지키려다 불량 변호사의 덫에 걸린 의뢰인 홍상현 씨를 만났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그는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서 진모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쪽 묘가 저희 증조부, 이쪽이 조부모, 그리고 저쪽에 지금 비어있는 곳이 저희 아버님을 이쪽에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네, 못 모시게 됐어요, 이쪽으로. 선산의 소유주인 사촌은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오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되게 겁나거든요. 뭔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린 상현 씨. 소송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진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수임료 50만 원에 서초동 법무법인 소속의 법조 경력까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비싸고 싸고 이런 개념을 몰랐어서 이 사람이 되게 저렴하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의뢰인과는 상의도 없이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던 진 변호사. 급기야 재판 출석 하루 전날 의뢰인에게 본인 대신 법정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잘 해뒀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은 상현 씨는 연차를 내고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에 도착을 했는데 변호사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안 왔냐고. 그래서 안 왔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일을 왜 이렇게 자꾸 미루냐. 그리고 증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제출도 안 하냐. 두 번째 재판일에는 본인이 출석하겠다며 상현 씨를 안심시켰던 진 변호사. 그런데 사건 일지를 살펴보니 진 변호사는 그날도 불출석했고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진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며 안심시켰습니다. 1년 뒤 상현 씨의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면서 재판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통장이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뭐 하면서 법원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소송비용 청구를 했는데 제가 뭔가 지불하지 않아서 제 통장 압류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 이겼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진 변호사가 보내준 법원 결정문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임료를 송금받은 후에는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했던 진 변호사. 사과는커녕 상현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사 고소까지 하려고 내용 다 준비했었거든요. 네. 진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네, 사기 혐의로 원래 고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당시 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만약에 그거를 소송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건 당연히 그런데 일을 하긴 했는데 뭐가 좀 부족했다라는 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 진 변호사와 당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현 씨를 도와준 유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파악한 진 변호사의 특징입니다.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접수를 합니다. 준비 서면도 접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당사자가 써준 걸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안 되게만 그만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되려면 아예 일을 아예 안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기죄를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안 되게 한 거고, 또 수임료도 이렇게 저가로 한 거 보면 나는 이 정도 반을 받고 이 정도 일을 한 거다라고 항변을 해요. 실제로 재판에서 가게 되면. 소송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은 듯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 많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한 몇백 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그냥 이제 문제 안 삼고 넘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난 4년간 7천에서 8천 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는 진 변호사. 서울 변호사의 연평균 수임 건수는 13건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 수임에만 몰두한 진 변호사. 최민희 씨는 진 변호사를 만나 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역시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며 송금부터 재촉했던 진 변호사. 자기는 110만 원이면 다 된다.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더니 뭐 은행 계좌부터 보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문자 메시지랑 뭐 이런 그 자료들을, 증거들을 드리고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다 뭐 사건 번호만 있으면 자기가 다 검색해서 알 수 있고 그냥 이거 놓고 가시면 된다. 110만 원 결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뒤 민희 씨는 경찰서에서 본인의 고소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냥 제가 드린 뭉치 있죠. 증거자료 뭉치 그냥 그대로. 그리고 고소장도 다 틀린 내용이 다 틀려요. 제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랑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으며 수천 통, 수백 통 스토킹을 했다.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대충 자기가 알아서 그냥 꾸민 내용을 쓴 거예요. 진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때문에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어버리면 그건 완벽한 허위 사실을 적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고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허위 사실을 고소한 거니까요. 재판 결과 달라지는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준비서면이나 고소장은 확인한 사실에 입각해서 적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달라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이 지는 겁니다. 민희 씨는 결국 진 변호사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던 진 변호사는 겨우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저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고소장을 냈으니 선임비는 안 돌려주고 그럼 취하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변호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대충 써서 내는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당한 사람들 보니까.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고는 결제만 끝나면 연락도 어려웠다는 진 변호사.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 변호사님 되시죠? 네, 아까 통화드렸던 MBC 유성호 PD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고 저는 계속 생각해보고 저희 그래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건 수임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잖아요. 생각해보고 저는 그럼 명함이라도 드릴까요?